진단 추론에서 AI가 의사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수백 명을 상대로요. NEJM 임상 케이스 정답률 88.6%. 진단 추론은 65년 동안 의사 능력의 정수로 여겨졌어요. 그 자리를 정말 AI가, 그것도 GPT사 같은 이전 세대까지 다 제치고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어떤 실험으로 비교했는지. 둘째, 결과가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났는지. 셋째, 그래서 이게 의사라는 직업과 진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문은 사이언스 2026년 4월 30일자에 실린 진단 추론 과제에서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이에요.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함께한 작업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시면은 이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의사가 짧은 시간에 환자 이야기를 듣고 차트를 훑고 머릿속에서 가능한 진단을 빠르게 추리는 모습. 이걸 의학에서는 진단 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연구들은 진단 오류가 환자에게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왔어요. 흥미로운 건요, 컴퓨터가 의사처럼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가 무려 1959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이언스 저널에 처음 그 논의가 실린 게 65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베이지안 시스템, 룰 베이스 전문가 시스템, 증상 체커 같은 게 차례로 등장했지만요. 실제 의사를 데이터로 비교해서 일관되게 능가한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NEJM 임상병리회의, 영어로는 CPC라고 하는 어려운 케이스 모음이 이 분야의 황금 기준이 됐죠. 그렇다면 이번 연구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연구진은 질문을 단순화했어요. 오픈AI O1, 이른바 추론에 특화된 최신 LLM이 진짜 의사들과 같은 무대에서 진단 추론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6가지 서로 다른 진단관리 과제에서 동시에 비교해보자는 거였어요. 어떻게 비교했는지 실험 설계를 살펴볼게요. 저 연구팀은 오픈AI O1을 6가지 임상 추론 과제에 투입했어요. 첫째, NEJM CPC 어려운 케이스의 감별 진단. 둘째, 다음에 시행할 진단 검사 선택. 셋째, NEJM 힐러 케이스의 진료 추론. 넷째, 그레이 매터스 케이스를 통한 관리 치료 계획. 다섯째, 랜드마크 진단 케이스. 여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의료센터에서 모은 진짜 응급실 환자 케이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기존 AI 의료 연구 대부분은 정제된 교과서적 케이스를 썼어요. 그게 한계로 지적돼 왔거든요. 진짜 임상은 정보가 누락되고 시간이 부족하고 표현이 산만하니까요. 이번엔 보스턴 대학병원의 실제 환자 76명 진료 기록을 응급실 초진 시점부터 입원까지 세 구간으로 나눠 O1, GPT-4o 그리고 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진단을 받았어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답변을 채점했는데요. 그들은 이게 사람 답변인지 AI 답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봤어요.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였죠. 이제 진짜 이 결과로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NEJM 임상병리회의 케이스 결과부터 볼게요. O1 프리뷰가 정확하거나 매우 가까운 진단을 낸 비율이 88.6%였어요. 같은 케이스에서 GPT-4는 72.9%였고요. 약 16%포인트 차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 통계로도 확인됐어요. P값이 0.0기로 분명한 유해 수준이에요. 이 그림은 과거 12년간 등장한 진단 시스템들의 정확도를 한 번에 비교한 건데요. 가장 위에 O1 프리뷰가, 가장 아래에 의사가 위치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일관되게 의사를 능가한 시스템이라는 게 이 한 장에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관리 케이스, 그러니까 진단을 넘어 어떤 치료를 할지 추론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레이 매터스 케이스에서 O1 프리뷰의 점수 중앙값은 89점, GPT-4 단독은 42점, GPT-4를 보조 도구로 쓴 의사들은 41점, 일반 자료만 쓴 의사들은 34점, 모델 단독이 의사 더하기 모델 조합보다 높았다는 점이 오히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응급실 환자에서 일어난 일이요. 가장 정보가 부족한 응급실 초진 시점에서 O1은 67.1%, 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각각 50과 52.6%였어요.
이번 시점, 그러니까 정보가 더 모인 단계에서는 오원이 81.6%, 두 전문의는 50대에서 79% 사이, 정보가 적은 초진 단계일수록 격차가 더 컸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그림은 NEJM 힐러 케이스의 임상 추론 점수 분포예요. 위쪽에 O1 프리뷰 점수가 거의 만점에 몰려있는 게 보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수가 흩어져요. AI가 단순히 평균만 높은 게 아니라 일관성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블라인드 평가였어요. 채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이게 AI 답변인 것 같으냐, 사람 답변인 것 같으냐를 물었더니 한 명은 15.2%, 다른 한 명은 단 3.1%만 맞췄어요. 나머지 94.4%는 구별이 안 된다였죠. 답변 품질이 사람 의사와 사실상 구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의사와 진료에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AI가 의사를 대체하나요? 연구진은 디스커션에서 매우 신중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본 결과는 모두 텍스트 기반 진단 추론이라는 매우 좁은 영역의 평가예요. 진짜 진료는 환자의 표정과 목소리, 영상 검사 해석, 실시간 의사결정, 그리고 환자와의 신뢰까지 포함하니까요. 대신 논문이 강조하는 건 세컨드 오피니언이라는 모델이에요.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AI가 옆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는 거죠. 특히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는 응급실 초진 단계처럼 사람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순간에 AI가 가장 큰 가치를 만든다라는 게 이번 연구의 함의예요. 마지막으로 한계와 다음 단계를 짚어볼게요. 물론 한계도 분명해요. 이 연구는 모두 텍스트만 사용했어요. 의사가 실제로 보는 영상, 듣는 소리, 환자의 고통 표현 같은 비텍스트 정보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평가된 분야가 주로 내과 응급의학에 집중됐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모델이 이미 한 세대 전인 O1 프리뷰라는 점도 짚어둘 부분이에요. 저자들은 후속 연구로 진짜 임상 환경에서의 인간 AI 협업, 그리고 의료 AI 모니터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AI가 의사를 이겼지만 그래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원 논문은 사이언스 2026년 4월 30일자에 공개됐고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